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즈노의 월가 뉴스. 오늘도 테슬라 뉴스, 발란티어 뉴스, SMCI 뉴스 긁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거 보면 팔란티어의 일봉 차트잖아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는 S&P 편입에 실패한 팔란티어. 그러면 이제 하락의 시작인가라는 주제로 영상 끝에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 배너 광고가 나왔는데 이번에 첫 번째 소식도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소식인데 이 종목을 저희가 2023년 작년 1월에 한번 추천을 했고요. 아직도 멤버십 영상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다시 추천했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 1월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여러분도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방송인들이 있으세요. 한경하고 뭐 3프로하고 제가 작년 1월에 이 종목을 추천했는데 고개를 다 갸우뚱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안 사겠구나.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죠. 네. 생소했기 때문에 작년 1월만 하더라도 올해 말고 하지만 그때 샀으면 1000%입니다. 이미 그때 사서 100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계시는 미즈노 가족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미즈노 우주여행 멤버십의 종목 추천은 계속됩니다. 제2의 SMCI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멤버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 S&P 500 지수에 편입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소식인데요. 이미 들으셨겠지만 자 AI 필수 인프라 데이터 센터 서버를 구축하는 SMCI가 마침내 S&P 500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자, 뉴욕 증시 흐름을 대표하는 500개 대기업, 이게 바로 S&P 500 지수잖아요. 여기에 이름을 올린다는 뜻인데요. SMCI가 가파른 주가 상승세 속에 증시 위상이 대폭 높아진 모습입니다. 자, 배런스에 따르면 S&P 다우존스 지수는 1일 장마감 뒤 어저께죠. SMCI와 데컬스 아웃도어가 S&P 500 지수에 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컬스는 신발, 디자인, 유통업체가 어저께 영상 올려드렸죠. 자, SMCI가 올해 220% 폭등한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초라하기는 하지만 데컬스 역시 올해 35% 넘게 급등해서 S&P 500 상승률 7.7%에 무려 5배에 육박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업체입니다. S&P 다우존스 지수는 이들 두 종목이 세탁기 업체 월풀, 지역은행 자이언스 ZION 티커를 대체한다고 밝혔고요. 두 종목은 이제 빠지는 거죠. 자, SMCI와 데컬스는 앞으로 2주 뒤인 18일 자, 월요일 장이 열리기 직전 S&P 500에 편입됩니다. 월요일부터 바로 되는 게 아니라 2주 뒤 18일부터 3월 18일. 자, 주가 변동에 따른 S&P 500 지수 분기 지수 조정 과정에서 SMCI와 데컬스 편입이 결정이 됐는데요. SMCI는 올해 뉴욕 증시의 가장 핫한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3배 넘게 폭등한 가운데 1일에도 자 4.5% 급등한 905.48달러 S&P 500 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이 1000불이 넘어서 애프터장에서 끝났죠. 그동안 SMCI는 월풀이 대신 들어가게 될 S&P 중형 400 지수와 중소기업 2000개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 상승령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두 지수 내에서 가장 덩치가 큰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이미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00달러는 저도 갖고 있죠. 이는 S&P 500 내에서도 순위가 높은 시총 규모인데요. 데커스는 어그 신발과 호카 운동화로 유명한 업체죠. 시총은 약 220억 달러 규모고요. 1일 정기 거래를 0.9% 오른 903.29달러로 마친 데컬스는 애프터마켓에서 1.3%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편입된 SMCI하고 데컬스가 시가총액이 다 높아요. 한편 S&P 500에서 탈락하는 월풀과 자이언스는 시총 규모가 각각 60억 달러 수준이다. 두 업체는 S&P 500 탈락 소식에 애프터마켓은 모두 하락한 모습 보여줬고요. 월풀은 0.9% 내린 105.85, 자이언스는 2% 하락한 38달러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나마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거밖에 안 빠진 거지. 예, 거래량이 좀 있는 종목이었으면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자, 뉴욕 증시 기술 업체들이 기술주 폭등세를 이용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긁어 모으고 있죠. 자, 일정 조건에 도달하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명 CB라 그러죠. 전환사채. 이걸 싼 값에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데요.
자, 2월 한 달 발행 규모만 74억 달러. 놀라지 마세요. 한국 돈으로 9조 8,8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달 29일 LSEG 자료를 인용해 CB 발행 규모가 74억 달러로 지난해 8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고요. 기술 업체들과 핀텍 업체들이 CB 발행 75%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올 들어 주가가 3배 넘게 폭등한 AI 서버 데이터 센터 구축 업체 슈퍼마이로 컴퓨터는 CB 발행으로 17억 달러, 약 2조 2,700억을 무이자로 빌렸고요. SMCI는 신용 등급이 없어 일반적인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주가 폭등을 싼값에 자본을 조달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차량 공유 업체 리프트도 4억 6천만 달러를 CB 발행으로 조달을 했는데요. 올해 주가가 35% 폭등했죠. 그래서 CB 발행으로 부족한 자본을 보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SMCI와 달리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거의 무이자에 가깝죠.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자, FT에 따르면 SMCI와 리프트 12 발행은 무이자 또는 무이자에 가까운 초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시장의 거품, 특히 주식시장의 거품이 상당수 기업들의 공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죠. 자, 일반 채권 시장처럼 초기에는 사전에 정한 이자를 지급하지만 이 CB 얘기하는 겁니다. 전환사채. 주가가 상승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를 주식으로 바꿔주는 채권인데요.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 맥클레이는 지금의 흐름이 주가가 폭등하던 2020에서 21년 상황을 닮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2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주식시장과 이후의 CB 시장 흐름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CB 발행 증가는 증시 상승세가 이미 고점에 이르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영상 저희가 별도로 하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사 주식 밸류에이션이 고점을 찍었다고 기업들이 판단할 때 신규 발행 대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CB로 갈아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CB를 주식으로 전환해도 주식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 훼손이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이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을 때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상당수 기업들이 제로금리로 CB를 발행했지만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는 주가가 50% 넘게 올랐을 때였는데요.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주택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였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주가가 70% 넘게 오르며 CB를 주식으로 전환해준 조건을 내걸었는데 반면 2월 발행 때는 좀 달랐죠. 지난달 기업들은 대개 주가가 20에서 30% 정도 오르면 CB를 주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고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이는 이전 평균 수준이죠. 주식시장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제 끝물이라고 기업들이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의 고점을 이제 차지하는 보는 어떤 보조 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회사들의 CB 전환사채 발행을 참고하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었지만 중국과 인도 배출이 급격히 늘면서 미국 등의 감소폭을 상쇄했는데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해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년비 4억 1천만, 천만 톤, 대박. 지난해 전체 매출 규모는 374억 톤이었다고 합니다.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인 발전소 등 전력 생산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만을 모은 통계인데요. 자, 문제는 이 주범이 인도와 중국이라는 데 있습니다. 야, 이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뭐라 그래야 되죠. 네, 뭐라 그래야 됩니다. 자, 연준이 이번 주 증시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 돌아온 주 이번 주 시장 이렇게 대응하라. 조금 먼저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연준이 6일, 자, 미국 시간입니다.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서 의회에 출석해서 자, 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증언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과 미국 경제 흐름에 대해 증언하게 됩니다. 8일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좌우하는 주요 지표로 간주하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오는 19, 20일에는 FOMC 회의, 3월의 FOMC 회의를 앞두고 6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금융시장이
이번 주 파월의 증언과 2월의 고용 동향 발표 뒤 이 같은 전망을 지속할 수 있을지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파월 의장의 이번 주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의회 증언은 시기상 매우 중요한데요. 3월의 금리 인하 전망이 무산되고 이제 6월로 첫 번째 금리 인상 전망 시장이 늦춰졌지 않습니까? 자, 파월이 의회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 금리 인하 전망이 하반기로 늦춰지거나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연내 금리 인하 불발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증시는 악재죠. 파월은 6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7일 상원은행위원회에 따라 출석해 증언하게 되는데요. 연준 의장은 험프리 호킨스 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상하원에 출석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미국 경제 흐름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관한 연준 내부의 논의 또 파월 의장의 생각을 시장이 읽을 수 있는 기회라면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 동향은 그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가늠해주는 방향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6일에는 노동부가 1월 졸트를 공개합니다. 와, 졸트 벌써 8일에는 2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렇죠? 자, CNBC는 팩트셋 조사를 인용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2월 신규 고용 규모를 22만 5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1월 35만 3천 명에 비해 13만 명 가까이 신규 고용이 줄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아울러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1월에 0.6% 절반에 못 미치는 0.25%에 그쳤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임금 상승도 완화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도 누그러지고 있음이 확인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고용 지표 둔화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확인되면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전망에도 다시 힘을 붙이게 되죠. 또한 우리는 여전히 반도체 종목 집중해야 되는데요. AI 반도체인 고성능 그래픽카드 GPU 압도적인 실적 개선과 주가 급등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이에 따라 반도체 종목들이 더 오를지도 주목해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금요일 마감가 종가 기준을 마친 뒤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업체로는 사상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지 거래일 기준 180일 만입니다. 애플, 마소가 시총 1조 달러를 뚫고 2조 달러에 도달하는 데 걸린 기간의 3분의 1 수준인데요. 최단 기간 시총 2조 달러 돌파 동력은 AI 붐이었습니다. AI 붐을 타고 반도체 종목들이 앞으로도 상승 흐름을 지속할지 여부를 좌우할 변수가 7일 공개됩니다. AI 가속기 업체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AMD와 함께 AI 반도체 업체로 분류되는 브로드컴의 탄탄한 실적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완전히 트리플 엑셀이네요. 그렇죠? 시장이 한 번 더 점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돈이 엄청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비트코인 1억 가나요? 10만 달러 돌파하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와서 코인베이스의 계좌가 갑자기 0으로 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번 주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의 상승세입니다. IPO 준비하는 레딧 시가총액 최대 65억 달러를 목표로 한다는데요. 자, 월가의 배치로 유명한 레딧 아시죠? GME 사건 때 되게 유명해졌죠.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레딧이 무시 못합니다. 일단 뭐 노이즈도 많지만 그 안에 숨은 진주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IPO를 통해 최대 65억 달러 시가총액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월가의 배치는 팬데믹 당시 게임스탑을 비롯해서 이른바 민주 돌풍을 일으킨 주역인데요. 자, 미국 개미들이 레딧의 주요 온라인 토론방인 월가 배치에서 게임스탑 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일부 소형 은행들이 종목들이 폭등한 바 있죠. 은행들이 아니라.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레딧이 주당 31에서 34달러를 IPO 목표가로 잡고 있다며 보도를 했는데요. 시가총액 60억에서 65억 달러짜리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21년 8월 자본 조달 과정에서 추산됐던 기업 가치 100억 달러에 비해는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이 적자 스타트업에 대해 예전만큼 호의적이지 않은 탓에 IPO 목표가가 대거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수주일에 걸쳐 진행될 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목표 주가를 높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레딧은
주로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주식을 발행하는 일반적인 공모 방식과는 달리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레딧 온라인 대화방의 열성 사용자들에게 공모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잘 찾아가는 거죠. 민주 열풍의 주역답게 개미 투자자들을 기관 투자자들보다 우선하기로 한 건데요. 아울러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도 이번 IPO를 통해 일부 매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일반적인 IPO와는 다릅니다. 대개 IPO가 진행될 때는 IPO가 끝나고 일정 기간 직원들의 주식 매도가 금지돼 있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데요. 다만 레딧 역시 IPO 당시 주식을 팔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레딧은 아직 적자이긴 하지만 서서히 흑자 전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로는 9.80만 달러 적자를 냈지만 4분기에는 1,850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와우. 자, 상장되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RDDT 티커명 RDDT 적어 드릴까요? 네. 이렇게 RDDT 오케이. RDDT 두아니 대가리 돌대가리. 아무튼 예, 저희 대학 다닐 때 많이 유행했던 거죠. DDD는 두아니 대가리 돌대가리. 자, RDDT라는 이름으로 상장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상장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타이밍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IPO 상장하자마자도 막 확 떨어지고 꺾이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 암이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불안해서 상장하자마자 확 쳐내려가지고 많이 물렸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도 있죠, 영상에서 암 물리신 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좀만 버티시면 올라간다고. 지금 그때 버티신 분들 아무튼 네, 돈 많이 버셨죠. 예. 미주놀 영상을 구독하시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영리 사업이 회사 설립 당시 계약에 대한 위반이라며 샘 올트만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요걸 좀 더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머스크는 오픈AI와 올트만이 영리 사업을 중단하고 AI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전날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어저께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 타임스 등이 보도를 했는데요. 자, 머스크는 송장에서 오픈 AI 웹사이트는 이 회사의 사명이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계속 공언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오픈 AI가 폐쇄형 소스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업체인 마소의 사실상 자회사로 변모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월가의 분위기는 너무 잘 나가니까 그렇죠. 배가 아파서 일론 머스크가 배가 아파서 저렇게 지금 목리를 부린다라고 얘기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 또 소식인데요. 델라웨어주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막대한 급여가 이제 불법이다 해서 무효화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성공적으로 이제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이 변호사들이 재판장에게 법적 비용으로 56억 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지난 1월 결정된 사건에서 테슬라 주주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금요일에 이제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델라웨어 판사 요청을 델라웨어 법원에 요청을 했죠. 만약 승인이 된다면 그 금액은 굉장히 큰 보상이 될 거죠. 그렇죠? 자, 앨런 파산으로 인한 집단 소송 변호사들이 2008년에 얼마 받았냐면 6억 8,800만 달러 받았습니다. 와, 근데 지금 6억인데 56억이면 69, 50다. 거의 10배다, 10배. 그렇죠? 자, 테슬라 원고 변호사는 법원 서류에 우리는 우리의 요리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썼으며 5년 이상 순전히 비상 상황에 따라 일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졌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테슬라가 얻은 이점은 엄청났다라고 말했는데요. 요청된 보상은 맥코믹 판사가 지난 1월 불법이라고 판결한 보상 패키지에서 머스크가 찾고 있던 테슬라 주식의 11%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요청은 전기차 회사의 대차 대조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 공제도 가능하다고 변호사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들은 또한 110만 달러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판결에서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들과의 가짜 협상에서 획기적인 2018년 금융 패키지를 개인적으로 지시했다는 주주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죠. 테슬라에 대한 머스크의 지분이 거의 2배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현재 13%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죠. 계속해서 이 델라웨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한편으로 말하면 테슬라 뉴스가 지금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어떡하려고 그러나. 좀 긍정적인 테슬라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테슬라의 지금 차트를 보면 아까 제가 민주식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민주식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죠. 레딧 열풍이 GME 사건, 게임스타 사건, 핵심은 결국 풍부한 유동성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막 코인 쪽으로 막 가고 AR 쪽으로 막 가고, 아마 AI와 반도체가 없었다면 밈이 한 번 더 뻥 튀겼을 텐데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자, 지금이 저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큰 손들은 긁어 모으고 있거든요.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흐름 보시면 알잖아요. 자, 요거 먼저 한번 보고 팔란티어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자, 이 데커입니다. 데커. 잠깐만요. 한번 다시 좀 확인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크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게 팔란티어의 모습이에요. 팔란티어. 레베뉴하고 어닝. 요거.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이번에 편입된 SMCI. 또 이번에 편입된 데커. 자, 보세요. 데커, SMCI, 팔란티어. 팔란티어, SMCI, 데커. 직관적으로만 봐도 뭐 느낌이 오죠. 데커, SMCI, 팔란티어. 그쵸? 뭔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앞에 SMCI하고 데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레베뉴도 위에서부터 0에서부터 위로 가고 어닝도 위로 가기서부터 쫙쫙쫙쫙 갔고, 팔란티어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제 무슨 말이냐? 다음번에는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느낌이 딱 오죠. 이번에 합격한 SMCI와 데커는 이 레베뉴, 매출과 어닝에서 굉장히 공통점을 보여주는데 그에 비해서 팔라니는 그렇죠. 요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일단은 하나의 또 분석의 틀거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튀는 애들 있잖아요. 테슬라라든지 팔란이라든지 보통 한번 길들이게 하죠. 네, 한번 좀 길들이고, 여기서 튄다는 거는 주가가 튄다는 게 아니라 좁게 좀 말 안 듣는 콧대가 높은 한번 좀 눌러주고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엎드리면 그 다음 분기 때 하더라고요. 여러분 3개월 뒤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아셨죠? 3개월 뒤인가? 네. 3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 9월 늦어도 9월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때 따라 틀리니까. 자, 팔란티어의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봉이거든요. 근데 왠지 그들은 알았던 것 같아. 여러분, 자 보세요. 이 팔란티어 일봉이에요. 금요일날 종가의 모습, 그렇죠? 애프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0.60 빠졌지만 티커가 그죠 도치가 나오면서 밑에 빨간. 근데 한번 여기 때 SMCI 한번 볼까요? 다르죠. 파란색이. 그다음에 이제 데커 볼까요? 다르죠. 우연의실까요? 보세요. 데커는 물론 좋은 종목입니다. 데커도 뭐 한 주당 가격도 어마무시하고 900불 하지만 그렇게 핫한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번 어닝 발표에서 상승한 이후로 안 빠지더니 4일 전부터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땅땅땅땅땅. 그렇죠? SMCI도 엔비디아가 살리긴 했죠 이때. 엔비디아. 하지만 안 빠지고 버티다가 이틀 동안. 테슬라는 이제 밑에 이제 이걸 보세요. 거래량 당일날 뭔가 좀 차이가 나죠. 음모론인가? 조금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뭔가 좀 뭐 SMCI가 무슨 뭐 어닝 발표도 아니고 알 사람들은 알았겠죠. 자, 팔란티어. 그래서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하고 난 다음에 급락하긴 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 반등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 반등.
요 반등. 자, 팔란티어가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사실 S&P 500은 그건 보너스였죠. 그렇죠? 지난번 실적 잘 나오고 AI 뭐 그 엄청난 주문량 때문에 오른 거였잖아요. 생각보다 잘 버텨줬다는 데 있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적어두세요. 팔란티의 지지선이 23.84였거든요. 23.84. 강력한 지지선은 아니고 1차 지지선이라서 요 정도는 무너지든지 여기 터치하겠다, 깨지겠다 했는데 23.84가 여기거든요. 살짝 깨자마자 바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면서 종가 기준으로 애프터 마켓의 종가 기준으로 위에서 끝났습니다. 23.98. 그렇죠? 그러니까 23점 요거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던 23.84 적어두고요. 자, 그렇다면 월요일 날 팔란티어의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것만 배워도 여러분 돈 버세요. 출발이 처음 시작할 때 월요일 날 모습이 이게 이제 하방으로 시작이 되면 거래량 색깔 하방으로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M자형 하락. 그렇죠? 하지만 월요일 날 얘가 다시 물량 받고 이것처럼 징검다리잖아요.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으로 나와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M자형 하락이 아니라 N자형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SMCI, 엔비디아, 팔란티어 공통점이 뭐죠? AI예요. AI. 물론 SMCI 편입이 아니 S&P 500이 편입되고 못 되고는 어찌 보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죠. SMCI가. 하지만 공동 이 시장을 이끄는 섹터군이 AI 섹터군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내일도 저희가 또 좋은 영상으로 준비하겠고요. 3월 한 달은 이렇게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미주널 멤버십 영상 상당히 실전적인 거 아시죠? 지금 굉장히 꿀팁 영상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고맙습니다.